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 SQ 4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예요. 이 문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연습한 걸 적용시켜서도 풀 거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적용시키는 즉 새로운 겉함수의 정의역이 F야 라고 해서 정의역을 눕혀서 속함수의 y값을 겉함수의 x값으로 가져다가 예측하는 그 방법 말고 그냥도 한번 풀어볼 거야. 두 가지 방법이 비슷비슷해요. 어떤 것이 더 편한지는 출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보고 실전에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방법을 본다. 근데 2830 킬러 문항에서는 우리가 연습한 속함수의 y값이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라는 관점에서 정확도 있게 보는 게 더 쉬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 해볼게요. 자, 이 합성함수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조건을 읽고 gx 함수 자체에 대한 극대의 분석 해볼게요. 자, A 방법 그냥 열심히 푼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를 fx라고 해. 그럼 x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라는 거고 실수 k는 0이 아니야. k가 0이 아닌 그러한 f에 대한 선대칭 선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f값이 같아지는 x들이 하나는 3-2k 하나는 3이야. 그 말은 2차 함수는 선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더해서 반 나눈 x값 그게 선대칭 선이다 라는 뜻이겠죠. fx 함수는 어디서 선대칭 선을 가지냐면 3-2k 와 3을 더해서 반 나눈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의 x에 대한 조건은 아니지만 이 두 개의 값이 3-2k와 3이 들어간 두 개의 함수값이 같아. f는 2차 함수니까 당연히 특정한 두 점을 줬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산술평균 중점의 x좌표 더해서 반 나눈 3-k에서 선대칭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fx 함수는 좌우 대칭인 함수인데 선대칭선이 3-k다. 근데 k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은 이 선대칭선은 3은 아니야 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함수 gx가 또 새롭게 주어졌어. gx라는 새로운 함수는 2의 fx 분의 fx 플러스 k 라는 함수고 이 gx 함수는 다항 함수와 그리고 저 2차 함수가 들어와 있는 합성이 된 2의 x제곱 함수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기에서 그려내야 되는 함수라는 거죠. 그런데 fx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k가 되면 0이 되는 즉 gx는 fx가 마이너스 k면 그러면 g값은 0이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에서 g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건 절편으로 보이니까 하나 체크해주고 자 그리고 gx가 x는 3에서 극대이고 라는 말까지 체크 극대라고 하니까 g'x를 봐야지 그러면 몫의 미분법을 해볼게요 2의 fx의 제곱 분모 제곱 그리고 분자 미분 그대로 미분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 f'x의 그대로 2의 fx 빼기 그대로 fx 플러스 k 그리고 분모 미분 2의 fx 의 f'x 이렇게 해서 몫의 미분법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접목시켜서 미분해주면 그럼 분모 분자에 2의 fx 제곱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약분시키고 그리고 분모는 2의 fx 제곱 도함수에서 2의 fx 그 fx가 뭐든 2차 식의 어떤 함수값이든 미치 2인 지수함수는 양수기 때문에 도함수에서는 아주 땡큐한 함수지. 부호변화에 관여하지 않는 함수잖아. 그렇다면 부호변화에 관여하는 건 f'x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1-k 의 마이너스 fx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도함수의 부호변화에 관여하는 건 f'x 그리고 1-k와 fx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fx의 식을 완전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1-k와 fx를 뺀 뒤에 있는 인수는 부호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1-k가 여기 있다. 이걸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1-k다. 상수함수. 1-k가 fx보다 몽땅 아래쪽에 있으면 이 뒤쪽은 얘가 fx보다 작아.
모든 f에 대해서 1-k가 더 밑에 있으면 1-k-fx라는 요 인수는 얘는 부호가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에 영향을 안 줘. 그렇다면 g'x는 f'x에 의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f'x는 f의 미분계수니까 f에서 감증이 바뀌는, 즉 f'x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위치는 딱 꼭지점인 3-k밖에 없는데 그 3-k는 3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x는 3에서 극대라는 말과 모순이 돼버리는 거지. 이 1번 케이스 1-k가 2차 함수 f보다 아래쪽에 존재한다면 g'의 부호 변화는 오직 f'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f'은 f의 도함수니까 딱 한 번만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f가 감증을 하니까 f'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한 번 바뀌어. 그러니까 f'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 얘가 요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한 번 바뀌고 어디서? 그 기점이 딱 어디다? 3-k에서.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은 언제나 마이너스 값이니까 요것이 분배돼서 곱해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극대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3-k가 절대 3이 아니기 때문에 왜? k가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f'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에서 극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x는 3에서 극대여야 된다고. 그래서 1번 케이스가 아니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인수에서도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1-k가 fx와 2점 이상에서 2점에서 만나고 있는 2번 케이스, 요 케이스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뒤에 있는 인수가 부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2번 케이스라는 거고 이게 바로 y는 1-k다 라는 상수함수고, 이 상수함수 값이 되게 하는 하나의 x좌표를 알파라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해보면, 그럼 우리는 g' 정말 수트에서 하듯이 g'의 부호 변화는 말이야 투스텝, A 방법 투스텝. g'의 부호 변화는 x값의 기준, x가 알파에서 3-k에서 베타에서 이렇게 3번 일어난다는 거지. 이 인수가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x값이 알파 베타인 거고, 왜냐하면 f가 1-k가 되게 하는 두 x값이니까 이 인수가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x가 알파 베타 두 개고, 그 사이에 f의 선대칭 선이 존재하는 f'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 3-k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이 알파, 3-k, 베타 이렇게 세 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함수는 gx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왜냐하면 이 함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왜? 2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지수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합성돼 있으니까 미분 가능. 분자 2차 함수 미분 가능.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x값 없음, 지수함수니까. 그렇다면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 그렇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하나씩 지그재그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x값이 알파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의 부호를 하나만 정확히 찾아주면, 그러면 왔다 갔다. 왜냐면 저 자리가 다 부호 변화가 일어나니까 0이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거든. 그래서 하나만 정확히 따져주면 되는데, 자,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송미 f'x야. 이게 사실 송미인데 그냥 f'x라고 하면 알파보다 작을 때 fx는 감소해. f'은 양이야, 음이야? 음이야. 여기에 두 개가 곱해질 텐데 f'은 음이고 곱하기, 자, 이 1-k와 fx의 부호를 보면 1-k보다 f가 더 위에 있어. 그러면 이 뒤에 하나의 인수는 플러스라는 거지. 상수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안해. 마이너스라는 거야. 죄송해요. 마이너스야. 왜냐하면 1-k가 f보다 더 밑에 있어요. 요 알파 왼쪽 보면 fx가 위에, 밑에 1-k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라고 하니까 음수야. 그럼 둘을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디서 극대가 나올 거냐면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가 나온다는 거야. 됐죠? 근데 그게 알파든 베타든 우리 문제가 말하는 x는 3에서 극대이다인 이 3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그건 몰라. 왜냐하면 3-k라는 딱 가운데 있는
선대칭선의 x좌표가 이 알파와 베타 이게 모르지, 그지? 그 값 자체가 3보다 작은지 3보다 큰지 그걸 모른다고. 아직 K를 모르거든. 하지만 G3이 2다라는 저 조건. 자, 여기서 우리는 극대값이 G3이 2다라고 하는데 G3은 주어진 식의 X자리에 3을 넣을 거잖아? 그러면 2의 F3 분의 F3 플러스 K라는 거죠. 그러면 이 3이 그 알파가 3인지 또는 베타가 3인지 모르겠지만 3이 들어간, 즉 너가 3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든 그 3이 들어갔을 때 y값이 1-k이기 때문에 이 f 자체는 F3 요 자리가 뭐가 될 거다? 1-k가 될 거다. 그래서 F3 자리에 1-k를 집어넣으면 2의 1-k는 1-k 플러스 k, 이것이 극대값 2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만 더 복잡하게 바뀌었을 뿐이지 수투에서 배운 그대로를 접목시키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몫의 미분법과 합성함수 미분법만 더 화려하게 사용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풀어내면 이건 없어지고 2의 1-2-k 2의 1제곱이 곱해지면 2의 2-k 2와 2 구분할 수 있죠? 이것이 1이다. 고로 k는 얼마다? 2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최초 이 f에서 k가 2면 선대칭 선이 3 빼기 2니까 1이었던 거야. 그럼 어디가 3이었어? 요 자리가 3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런데 k가 얼마인 거야? 2니까 그러면 이 함수식은 y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러면 f는 1에서 선대칭 선을 가지면서 3, 뭘 지난다?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해서 f까지 확정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3스텝. 자, 문제가 원하는 건 gk인데 그러면 g의 k는 2니까 G2를 원하는데 G2는 2의 F2의 F2 플러스 K니까 2 이걸 계산해야 돼. 그럼 F2를 찾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x 선대칭 선이 뭐였다? 1이다. x-1의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p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f1 값은 f는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f에 3을 넣으면 2는 4 플러스 p가 마이너스 1이다. 고로 p는 마이너스 5다. 그래서 p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f2는 1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4다. 자, 이것을 다시 f2에 집어넣으면 g2 값은 2의 마이너스 4 분의 마이너스 2 고로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쵸? 일단 g 함수가 x는 3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라는 말로부터 g'은 x는 3에서 부호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f'의 부호변화가 일어나는 기점이 아니라는 걸 k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으로 준 거지.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인수에서 보호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말은 fx가 1-k에서 보호변화를 2번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어디가 3인지 몰라. 근데 어디가 3인지 모르더라도 f에 3을 집어넣으면 1-k가 되니까 g의 식에서 f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여기 g 함수식에서 f 자리에 G3 이 자리에 1-k를 집어넣으면 극대값 2가 된다 해서 k값 결정하고 k가 결정이 되면 f 함수에 대해서 선대칭 선이 나오고 f가 지나가는 k가 결정되니까 선대칭 선이 1이라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3이 있고 3, 얼마를 지난다? k가 2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f를 이용해서 g값을 계산한다. 1스텝, 2스텝, 3스텝 이렇게 풀어내면 특별히 속함수를 다시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합성시키는 과정을 사용하지 않았지.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돼. 이 문제 되게 좋아요. 정확하게 교과 과정에서 원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명확한 문제거든. 자, B 방법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으니까 이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킬러에 가장 쉽게 먹힐지 그건 난 모르거든 우리는. 그래서 282930 중에 무언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갈까? 아니면
바로 보여? 이렇게 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서 풀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원 스텝, 이제 합성함수, 우리가 준비한 합성함수 그래프를 가미해서 풀 거야. fx 함수는 x제곱으로 시작한다까지 받았고 선대칭 선이 3-k야. 그런데 이 값은 3은 아니야. 왜냐면 k가 0이 아니니까 까지 받았고 3-k. 그럼 fx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제 아는 식이 없어. 딱 선대칭 선만 받은 거야. 자, 이러한 fx를 gx로 받아보니까 얘를 딱 보니까 이 정의역 x에 대한 식이 전부 fx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gx 함수는 이 fx가 들어가 있는 자리 외에는 x에 대한 식이 없어. 그 말은 어떤 겉함수가 있었고 겉함수의 모든 x 자리에 fx를 합성해서 넣었다라는 뜻이 돼버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저 gx를 만들어내기 위한 겉함수가 우리 눈에 보여. px라는 새로운 함수가 2의 x제곱분의 x 플러스 k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이게 우리가 보는 겉함수고 결국 문제가 제시한 gx는 p of fx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 속함수는 이미 그렸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증하는 함수고 겉함수를 그려봐. 그러면 겉함수 p'x는 2의 x의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을 했고 2의 x제곱 약분하면 2의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부호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2의 x제곱은 땡큐. 너는 항상 플러스야. 그러면 분자의 1 마이너스 k와 x 딱 이 상수함수 y는 이 겉함수 한번 살펴보면 겉함수를 옆에다 해볼게요. y는 1-k와 y는 x를 작도한다. 그러면 둘이 어디서 만나? 1-k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0이 되는 x는 1-k니까. 그래서 겉함수는 딱 한 번 부호 변화가 일어나. 근데 상수함수가 위에, 상수함수가 더 앞에서 뒤에 직선을 빼니까 상수함수가 위에 있는 영역에서 부호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겉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지? 그런데 이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0, x축으로 점근할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쭉 내려오는데 이 값이 1-k 그러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본다면 극대가 만들어지는 지금 겉함수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건 겉함수 입장에서는 x가 마이너스 k일 때 0이야. 그래 요 간격이 1 차이 나겠지? 요게 겉함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겉함수에 속함수 fx가 합성돼서 들어오는데 이 fx가 요렇게 턴해서 들어온다. 이 꼭지점의 y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겉함수의 극대가 나오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덜 들어와. 감증 이것이 감증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면 겉함수는 점근해서 증하다가 감하니까 여기서 극대가 만들어지긴 해. 이게 지금 우리가 식에서 살펴봤을 때 f'에 의해서 극대가 만들어진다면 즉 나머지 한 인수 있었죠? 1-k-fx 거기서는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 f'으로부터 부호 변화가 일어나서 오직 거기서만 극대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합성함수 그래프가 이 gx라는 함수는 지금 속함수 fx를 다시 정의역으로 받아봤는데 겉함수가 증하다 감하는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함수값은 겉함수의 함수값을 쫓아가니까 이 px에다가 지금 그려놓은 건 뭐야? px야. 이 함수는 px의 fx가 감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즉 px의 극대인 지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극대가 생기냐면 속함수의 턴 때문에 극대가 생겨. 우리가 이걸 연습해놨잖아. 속함수의 턴 때문에 극대가 생긴다는 거지. 그럼 속함수의 턴은 어디서 일어나? 요게 3-k에서 일어나. 감증하는 이 x값이 3-k 최초 정의역 요게 3-k니까 감증하는 최초 정의역 3-k 근데 이게 뭐는 아니라고? 3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극대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최초 정의역 즉 이 값이 3-k에서 나타난다. 근데 k가 0이 아니니까 3이 아닌 거야. 아, 그러면 이 속함수의 턴 때문에 만들어지는 극대는 아니어야 되겠네. 이 말인 거지.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그 다음 케이스는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와서 턴을 하면 어때? 그래도 마찬가지야. 겉함수는 갔다가 턴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 속함수의 턴인 3-k, 즉 3이 아닌 자리에서 극대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최소한 이 극대를 넘어선 왼쪽까지는 와서 턴을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이 속함수의 턴 때문에 극소가 생기는 거야. 그래프 개형을 보면 얘가 감증할 때 증감했다가 여기서 턴해서 얘가 돌아갈 때 턴해서 극소가 만들어져. 근데 얘 때문에는 극소가 만들어져. 그럼 극대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겉함수의 극대가 나오는 요 지점에 두 개가 지금 이거 그대로 딱 갖다 세워놓으면 여기 이 지점에 두 개, 그게 우리가 식으로 풀 때, 열심히 풀 때 2차 함수에 1-k가 들어간 왼쪽 알파 베타 그 지점에서 극대가 나오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그래프에서 싹 살펴보는 거야. 아, 오케이. 그렇다면 감증할 때 증감 이러고 가는 게 합성함수기 때문에 극대가 두 번 나오는 거지. 근데 그 두 번이 왼쪽에서 나오는지 오른쪽에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요거 지금 알파 요거 베타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서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다시 감증 다시 눕혀서 감증 보이죠? 자, 이랬을 때 어디가 3인지 모르겠지만 그 3일 때의 f의 함수값 속함수의 함수값이 다시 정의역으로 작동돼서 겉함수를 통과한 이 극대값, 그게 극대가 된다라는 게 결론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속함수의 함수값이, 즉 얘가 3이든 알파가 3이든 그 베타가 3이든 뭐가 됐든 어느 쪽이든 3이 들어가서 나오는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f의 3이라는 거지. 그 f의 3, f 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으키지는 알파 베타, 즉 알파 베타일 때 f는 1-k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 해놨네.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다. 그게 속함수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들어간 겉함수의 함수값. 그러니까 어디? 겉함수 입장에서 써볼게. 겉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이 뭐일 때 합성함수의 극대값이 나온다? 겉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일 때, 즉 속함수의 y값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일 때, 그러니까 요 상황까지를 원스텝이라고 한다면 투스텝은 이 식 겉함수 얘 정의역 저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일 때, 즉 P의 겉함수 입장에서 우리는 속함수 겉함수를 각각 뜯어서 보고 있으니까 겉함수 입장에서 겉함수의 극대가 나올 때 합성함수의 극대가 나온다고. 겉함수의 극대가 나오게 되는 겉함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겉함수의 정의역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의, 자 어디 갔어? 여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어레 플러스 k, 그리고 이거 사라지고 이것이 2다라는 거지. 겉함수의 함수값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k가 얼마가 나온다? 똑같이 곱해주시면 2에 해볼까? 2에 곱하면 2-k가 여기에 1이다. 고로 k는 2다라는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자, k가 2야. 그러면 이제 3스텝. 문제가 원하는 건 G3인 거지. G3. 그럼 G3이라는 건 여기서 우리는 이 식을 정의를 해놨으니까 x에 3을 넣은가? 그럼 난 뭘 알아야 돼? f3을 알아야 돼. f3을 알면 돼. 이 값. 우리는 하나씩 끊어가니까 f3을 알면 돼. 그 식의 정의에 그대로 쫓아가. f3을 찾아. 그걸 겉함수에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됐죠? 자, 그럼 f함수를 완성시켜야지. f함수를. 그러면 fx는 여기서 k가 2니까 이 값이 1인 거야. 그러면 x-1의 제곱에 플러스 p인데 이 fx 함수는 뭐큼만 뭐를 지난다? 알파가 됐든 베타가 됐든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요거 이렇게 눕혀서 봐도 되고 여기서 봐도 되고, 눕혀서 그냥 보자. 눕혀서 대부분 풀 테니까 사실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작도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감증하는 y값이잖아.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는 게 결국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f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한 점, 뭐큼만 뭐를 지난다? 여기가 중심이 마이너스, 여기가 1이네요. 여기가 1.
여기가 1이면 오른쪽이 3이네. 오케이, 여기 2점. 3, 뭘 지나? 마이너스 1을 지나. 3, 마이너스 1을 지나. 오케이. F가 3, 마이너스 1을 지나. 해서 X자리에 3을 넣으면 2는 4. 4 플러스 P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P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P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고 문제가 원하는 G의 G의 얼마를 찾으라고? 이 합성함수식에다가 K는 얼마야? 2야. 자, G2는 P 오브 F2. 그러면 마이너스 5 집어넣고 F5를 찾아보면 F5가 얼마다? F2는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다. 그래서 겉함수에다가 또 집어넣어. 뭘 넣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그러면 2의 마이너스 4제곱분의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요 식의 값은 결국 2의 마이너스 4제곱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2의 4제곱. 마이너스 2, 2의 4제곱. 해서 정답은 5번. 답이 같은지 확인. 그러네요. 같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어. 어때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눕혀서 보는 거. F의 속함수의 감증이 겉함수의 감증으로 들어가. 겉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의 y값이야. 라는 거. 오케이? 누가 정의역인가?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최초 들어가는 속함수의 정의역과 같고 겉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의 y값과 같고 px라는 겉함수를 하나 잡아서 그렸다면 겉함수의 정의역은 f가 그대로 와서 감증할 거다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마무리. 자, 우리 합성함수 이겨내야 되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숨이 차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